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꾸겠습니다. 부패한 성남시를 바꿔달라는 94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22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저의 도전은 곧 성남세대의 도전이자 성남정치의 대교체를 바라는 분당세대의 용감한 출사표입니다. 이곳 성남에서 저 이기인은 늘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공익신고자 이승균 씨와 함께 현 은수미 정부의 부정채용 문제를 직접 고발했고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는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행정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된 5세 아이 방역 위반 고발 조치에 맞서 끝내 취하시켰고 정부가 강행하는 서현동 110번지 초고밀도 주택 문제에 있어선 졸속 행정에 맞서 주민들과 함께 전례 없는 소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전임시장의 부당한 행태들에 사사건건 목소리를 높였으며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성남 정치의 자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12년간 야당으로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제기되는 조직폭력배와의 정치권 유착, 지역경찰의 이권 개입과 수사정보 불법 거래, 성남FC 불법 후원금 및 선거인단 모집, 백현동, 대장동 비리 개발 등 이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남의 연관 검색어이자 단골 뉴스들입니다. 시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도서관 사서 정리 공무직마저 아무런 경력 없는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성남을 보며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낙담했습니다. 앞에선 돈 몇만 원 재난지원금에 생색내는 성남시가 뒤에선 측근이 있는 기업에게 수백억씩 계약을 밀어주는 부정행위들을 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좌절했습니다. 대체 이런 도시에서 그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싸워왔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와 그 주변에서 입속을 챙기는 불순한 세력, 정당과 이념의 경계도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토호 집단, 그곳에서 기생하는 나팔수. 민주당이라서 반대한 적 없었고 국민의힘이라서 찬성한 적 없었습니다. 다만 성남시를 병들게 하는 모든 병폐와 싸웠을 뿐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측근 채용 잔치판이 된 성남의 공공일자리들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고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비리 개발의 주범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인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성남FC를 투명하게 개편하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세워 잃어버린 성남의 공공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 선봉에 저 이기인을 세워주십시오. 부당한 정치로부터 땀 흘려낸 시민의 세금을 지켜주는 성남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관례와 관습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악습들을 단호히 거부하는 성남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약속합니다. 먼저 삐뚤어진 공보관행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언론 매체 광고비를 볼모로 사실상의 보도 통제를 행해왔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개설해놓고 보도자료만 옮겨 적는 유령 언론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받아갔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비판이나 논쟁이 들어갈 지면은 없었습니다. 건강한 언론 환경이야말로 지금 성남에 가장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되는 즉시 언론 매체 광고비의 합리적인 책정과 지급 기준을 세부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정직한 지역 언론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대안을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꺼려했던 성남의 공보개혁, 제가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정치인과 선출직의 측근 내종 채용은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산하기관까지 포함한 역대 채용 현황을 모두 전수조사하여 캠프 출신 인사, 인수위 측근 가족 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적어도 노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일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 이기인이 이끄는 성남시정의 핵심입니다. 지난 정부의 부정채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성남시의 공정한 채용 환경은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금기시했던 것들,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껏 민주당 시 정부는 수직 증축 제한과 같은 한계가 명확한 리모델링 사업만을 고집했습니다. 왜 우리는 뉴타운이 되면 안 되고 재건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그저 욕망이라고 보는 삐딱한 관점 때문일 겁니다. 저는 고향 일산 등 다른 일기 신도시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수정, 중원, 본도심의 재개발, 일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정책은 서울시의 개발 기조인 신속 통합 기획을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고 기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 같은 법정 계획만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성남형 신속 통합 기획으로 본도심의 남은 재개발 구역과 분당의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권과 같은 세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 신설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성남 내 유일한 국토교통위 소속 야당 의원의 협업마저 거부한 반쪽짜리 교통정책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시민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 출퇴근하고 여가 보내는 길 더 편리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여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강선 수서도촌역, 3호선, 8호선 연장, 본도심과 분당 판교 트램, SRT 분당수지역 신설, GTX 성남역 통합 환승 구축과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현안에 대해선 즉각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성남시의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습니다. 한 해 수천억의 공사, 물품, 용역들을 특정 업체에만 몰아주는 악습을 고쳐 그 기회가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흘린 땀과 바꿔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업체에만 반복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무제한 수의계약 방식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고 페이퍼 컴퍼니 수주 방지를 위해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공공계약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성남의 인권유린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 김사랑 씨와 고 이재선 씨를 비롯한 성남의 행정입원 문제와 유사 사례들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추악한 인권유린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당한 행정입원을 지시해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단체장의 제왕적인 권위임을 명심하며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결정직 이외에 캠프 출신 인사채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시장이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인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현행 14명의 대규모 비서실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비서실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무원들이 공무만 하면 되는 성남시를 만들겠습니다. 시장의 업무 추진비는 현행 대비 절반으로 축소해 나머지 금액을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무부서의 업무 추진비로 재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의 업무 추진비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는지 행안부가 정한 최소한의 집행 내역 공개 기준보다 한층 더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의전을 폐기하고 대신 꼭 필요한 의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며 권위주의는 내려놓되 권위는 챙기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던 경험으론 성남의 개혁을 이끌지 못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허락한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의 자만과 현안으로 놓쳤다면 그 또한 자격 없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8년 동안 홀로 이쪽 저쪽의 문제와 싸우고 행동했던 제가 있습니다. 이젠 이기인이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성남의 개혁은 여야와 정당이 없을 것입니다. 불공정한 관행들은 진영에 상관없이 대교체하고
성남 정치권의 오래된 악습들은 과감히 시대 교체하는 불가역적인 개혁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끝으로 과거의 청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성남시의 비전은 기회의 도시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도시, 누구나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풍요로운 문화와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물리적인 여건에 발을 얼매이지 않는 교통난 걱정 없는 도시, 생활 수준이 달라도 공평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배움의 도시, 출신과 성분에 관계없이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는 도시, 그리고 부당한 정치로부터 나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도시. 수정과 중원, 분당과 판교, 대장동 등 성남 구석구석을 발전시킬 다양한 비전들은 차근차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언제나 그랬듯이 시민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손님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이승균 비서관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이승균 비서관 잠깐 앞으로 모시고 우리 은수미 씨 정부와 부정부패에 맞서 싸운 비서관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만 보던 이모전 비서관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런 발언을 하게 돼서 좀 갑작스럽게 적은 거를 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시 부정부패 공익신고자 성남시 이모전 비서관 이승균입니다. 지난 2년간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 586 구태정치 산물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2년간의 저의 노고가 죽서서 개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우려에 나오게 됐습니다. 성남 시정을 모르고 성남 지역을 모르는데 지금은 영화배우 주연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국민의 힘이라도 성남 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홍보에만 집중해서 뭐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에 치중해서 자기를 홍보하지만 은수미 시장이 필리버스터로 스타 됐듯이 그런 인기에 의해서 시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여기 이기인 성남 시의원이 저희 시민과 그 다음에 시정 견제,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노력하고 헌신한 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 이 화면이 꺼서 다시 한번. 지금 성남은 그 비상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이 민주당 586 구태 정치와 여기 청년 시장 후보 이긴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상은 긴급 상황을 뜻할 때 비상입니다. 이 은수미 민선 7기 성남시를 비롯한 이 성남시의 민주당이 지난 4년간 또 지난 8년간 12년간 보여준 것은 이 성남시가 일명 아수라 도시가 되도록 많이 혼란스럽고 시민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기인 후보는 그 높이 날아오른다는 뜻의 그 비상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그동안 민주당 구태 정치가 성남시를 썩디 썩게 만든 그 모든 부산물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정말 시정을 알고 시민의 기쁨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성남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시장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꺼려했던 그 이기인 후보 옆에 제가 설지는 꿈에 생각 못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기인 의원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시민들 다 유권자이시지만 이 선거에서는 그 선거운동원을 보면 그 후보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선거운동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유심히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성남시는
최근 민선 시기 같은 경우에 그 낙하산 공천의 폐해를 저희는 직접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성남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시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유능한 인재가 지역에서 이 성남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낙하산 공천의 폐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이 청년 시장 후보 이긴을 위해 힘써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결심이 쓰셨다며 어제 마침 또 은수미 부정채용과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그렇게 또 좀 싸우셨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참 공개 참석하시고 싶다, 그리고 꼭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기회를 드렸습니다.